한국어 잘하는 방법, 문장 고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하는 문장 고치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확인받기 전 아주 기본적으로 문장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는 방법, 다음 명사와 조사를 확인하는 방법, 시제를 확인하고요. 관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주어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문장을 만들 때 주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때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입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한국어에서 주어는 높임법에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와 서술어의 모양을 모두 바꿔요. 그래서 주어는 조사와 서술어의 모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틀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선 주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희가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는 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요. 할머니로. 그러면 가가 깨서로 바뀌고요. 만나다 라는 서술어가 만나신으로 바뀝니다. 왜요? 모두 할머니께서 그리고 만나다 누가 만났어요? 할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높임의 만나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 이 표현이 높임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후배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어가 바뀌면 이렇게 할머니의 고향 친구분이십니다 라고는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장에서 할머니, 주어 할머니와 관계 있는 서술어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가 있는 높임법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명사인데요. 명사는요, 여러분 사전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명사를 한 번씩 사용할 때 정확한 것 같아도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이 정확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맞춤법이라고 써야 되는데 맞춤법, 맞춤법, 맞춤법 이렇게 학생들의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젠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 고급 학생이란 학교, 책상,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배운 단어들에 대한 맞춤법은 100%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틀리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사 때문에 조사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외래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케이크이 맛있다. 케이크가 맛있다. 외래어라는 건 외국어를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답은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케이크이라고 쓰는데 이때 케이크이라고 이 때문에 이를 선택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케이크가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 때문에 조사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많은 학생들은 또 명사와 관계없이 조사의 오류가 아주 많아요.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특히 두 개의 형태가 있는 조사. 은는 이가 있죠. 받침이 있을 때는 이, 은, 을, 받침이 없을 때는 가, 는, 를 쓰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시면서 이가, 은는, 을, 을이 있으면 받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시제는 현재, 아여, 어여, 여여, 습니다 이런 표현들, 과거는 았어요, 얻어요, 였어요, 던, 더, 미래는 을 거예요, 겠어요, 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시제인데요.
특히 긴 문장에서 학생들은 많이 시제와 관련된 오류 많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는 시제 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문장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는 나를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다고 말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틀리지 않는데요. 글 전체를 보면은 여기 학교에 갔다. 과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분이 좋다. 아니지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기분이 좋았다라고 고쳐야 돼요. 왜? 전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긴 문장, 긴 글에서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첫 문장에서 설정한 시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확인하고 문장 전체의 시제에 맞게 썼는지 문장을 확인하는 연습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문장들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나는 유학을 가려고 한다. 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는 나에게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난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혼자 유학을 갈 준비를 했었다. 자, 이 글의 특징은요, 굉장히 시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많아요. 어떻게? 유학을 가려고 미래에, 싶었다 과거, 없었다 과거, 못했다 과거, 했다 과거, 과거, 갈, 미래, 준비를 했었다. 이 문장에 많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서 시제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유학을 가려고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없었어. 이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못했다고 했다. 이 부분에 했이 틀렸고요. 다음, 했었다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나는 유학을 가려고 한다예요. 그런데 나는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지금 유학을 갈 계획이 있는데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문장이 이상해요. 여기 한 문장, 여기 한 문장만 보면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장 전체를 보면 의미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볼까라고 했더니 여기였어요. 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는데 친구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난 무슨 유학을요? 친구와 함께 유학을 가는 것을 포기했다 라고 써야 문장 전체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시제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고치게 되면은 시제가 정확하게 된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없어서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아서, 어서, 여서는 아써서, 어써서, 였어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틀리지 않고 여기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 부분인데요. 못했다고 했다예요. 자, 근데 못했어요 라는 건 그때는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글 전체는 지금도 못 가요 라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제를 넣으시면 안 돼요. 친구는 나에게 돈이 없어서, 친구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한 문장입니다. 친구는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에요. 간접 인용문. 그래서 친구와 함께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혼자 유학을 갈 준비를 했었다인데요. 과거를 두 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꼭 과거를 두 개 쓰면 과거를 두 개 써서 강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끝,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갈 준비를 했었다라는 건 유학 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문장, 지금 계획이 있어요. 준비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유학을 갈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하나만 넣어서 전체 문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관형어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시제인데요.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 관형어랑 결합하지요. 첫 번째, 니은과 결합하면 과거, 느는 현재 또 있어요. 매일 반복,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주 먹는 이런 반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니을이 명사, 이렇게 결합하면 미래의 시제를 전달한다. 그래서 관형어 또한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형용사인 경우에 시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지금 가는 곳은 고향입니다. 내일 가는 곳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이 없어요. 그냥 가는 곳은 고향입니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냥 가는이 현재의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내일이 있으면 이건 미래예요. 언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으면 현재인지 미래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관형어, 특히 는을 사용하는 표현에서는요. 정확한 시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단어, 지금, 내일, 이따가, 다음에, 내년에 이런 단어들 꼭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사용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내가 먹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과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은 음식은 또 내가 다니다 학교는 집에서 멀어서 불편하다. 다닐. 불편할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몰라요. 추측만 하기 때문에 다닐이 와야 되고요. 내가 결혼하다 사람은 나를 믿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결혼할 사람은 나를 믿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나와 결혼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결혼할이 돼야 되고요. 다음 주보다 시험 쉽지요? 다음 주에 볼 시험은 이렇게 여러분 관형어를 사용하실 때 문장의 내용을 보시고요.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불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자, 불규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먼저 리을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비읍니다와 결합할 때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씁니다, 비읍니다 이 문법과 결합을 했을 때 리을 불규칙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관형어도 같아요. 만들다, 만드는 과거 만든, 또 미래 만들, 놀다, 노는, 과거 논, 미래 놀 이런 식으로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불규칙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디귿 불규칙과 그 밖의 불규칙들은 뭐 으니까 니까 으니까 니까 같은 경우에는 리을 불규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응으로 결합한 문법들과 결합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규칙 많이 신경 쓰세요. 그래서 내가 불규칙 단어, 불규칙 용언을 사용하고 문장을 만들어 쓰면 이것까지 여러분 문장 전체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